중국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발전해도 미국을 이기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과학기술, 특히 자동차의 과학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자연과학에서 수치적으로는 이제 미국을 제쳤고 미국이랑 거의 1, 2위를 다툴 수준입니다. 근데 아니 그렇게 잘난 중국이 대체 왜 여전히 미국에게 밀리는가? 세계 시가총액 순위를 보더라도 20위 내에 겨우 텐센트 하나만 덩그러니 있을 뿐입니다. 아니 그 잘난 중국 과학기술 발전하고 또 발전해도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미국에게 밀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네이처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누가 AI 반도체 칩을 만들 것인가? 중국 제조업체는 미국에게 뒤처져 있다. 부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중국의 연구자들은 미국보다 5에서 10년 정도는 뒤처져 있다고 말한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언의 한마디이기 때문에 가볍지가 않습니다. 중국이 발전하더라도 미국을 제치기 가장 어려운 이유, 반도체 기술 때문입니다. 바이든이 목숨을 걸고 중국에게 최첨단 반도체 수출을 막은 이유기도 하죠. 최근에는 최첨단 반도체를 넘어서 28나노 이하의 레거시 반도체, 쉽게 말해서 옛날 반도체 수출도 막았어요. 중국에게 반도체를 가는 것 자체를 완전히 틀어 막아버리는 겁니다.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앞으로의 시대는 생성형 AI로 갈 거예요. 최근에 많은 현업자들과 언론사 관계자들이 스마트폰의 소멸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 애플의 WWDC를 긍정적으로 보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까짓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시장은 WWDC 며칠 뒤에 주가 급등으로 회답을 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음성 AI를 통한 스마트폰 제어였죠. 내 사진첩에서 우리 강아지가 웃고 있는 사진만 찾아줄래?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모든 걸 다 처리해주는 현실판 자비스를 만드는 것이 애플의 목표였고 시장은 여기에 응답했습니다. 앞으로는 터치보다 음성을 통한 제어가 핵심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드벤텍의 연사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제 발표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건복 산무님께서는 2026년까지 업무 활동의 무려 30%가 대화형으로 바뀔 것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 저같이 젊은 사람들도 좀 어려워요. 너무 클릭해야 돼요. 클릭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대화형 생성형 AI로 대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단순 키오스크에 지금은 화면 터치 스크린과 간단한 CPU만 있지만 만약에 키오스크에 AI 칩이 들어가고 카메라가 생기고 음성을 인식할 수 있고 심지어 그것이 이동형 장치까지 간다면 그 장치를 우리가 과거와 같은 기준의 그냥 키오스크로 디바이스만으로 보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이언맨에서 토니 스타크가 스마트폰에다 대고 자비스에게 명령하지 않잖아요. 현재 사각형 스마트폰이라는 그릇은 과연 AI의 성능을 전부 담아내기에 적합한 그릇이 맞습니까? 아이폰으로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꾼 지 이제 1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뀔 때가 되었고 무언가가 등장할 거예요. 스마트폰 시대를 아이폰이 열었다면 그 다음 무언가가 이제 등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AI이고 AI의 핵심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 시대를 잡는 나라 기업이 앞으로 한 10에서 2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할 것이 거의 불보듯 뻔한데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초고성능 GPU가 필수인데 이걸 만들기 위한 필수 아이템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익숙한 HBM 같은 메모리 반도체고 반도체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필수 아이템이 바로 네덜란드의 ASML을 만드는 EUV입니다. 여기서 단 하나라도 빠진다면 최첨단 반도체는 제조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지 못한다면 이 AI 시장에 진입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도쿄대학교의 쉘이 말했듯 중국이 고립되면 따라올 수가 없다. 한번 경쟁에서 밀려나면 쫓아가는 것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중국의 최대 반도체 업체인 SMIC는 EUV보다 훨씬 떨어지는 노후화 장비인 DUV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7나노까지 성공하긴 했지만 문제는 비용이에요. 생산 비용이 TSMC보다 40에서 50%나 높은데 수율은 3분의 1 수준입니다. 경제적으로 전혀 쓸만한 칩이 나오지가 않아요.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버티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안타깝지만 반도체는요, 인해 전술이 먹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기관총의 등장으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기관총이 등장하기 전에는 물량으로 밀어붙여도 됐지만 기관총이 등장한 이후에는 물량으로 밀어붙여봐야 의미가 없어요.
제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는 작가라 할지라도 매직펜을 가지고 요 1포인트짜리 글씨를 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중국에게 반도체 최첨단 장비들이 가는 것을 죽어라 막는 이유이자 중국이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미국에게 이기기 어려운 이유예요. 중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거의 대부분을 이미 미국이 차지했다는 것을. 아이폰을 예로 들어볼까요? 아이폰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인 AP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만의 TSMC가 필요합니다. 대만은 미국의 우방국이죠. 그리고 TSMC는 네덜란드의 ASML에 EUV가 없으면 아이폰 AP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덜란드도 미국의 우방국이죠. 그리고 ASML은 독일의 자이스 부품이 없으면 EUV를 만들 수 없습니다. 독일은 미국의 우방국이죠. 중국이 물량과 뺏기기로 인민의 ASML을 만들고 공상당판 EUV를 만들면 미국은 차 세대 반도체 기술을 상용화를 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앞으로의 미래를 함부로 점칠 수는 없는 법이죠. 중국의 압도적인 보조금 지원이 또 무슨 일을 벌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 인텔의 CEO였던 브라이언 크자니크는 중국의 막대한 반도체 보조금을 막아달라고 미국 정부한테 부탁할 정도였으니까요. 실제로 중국은 지금 장비는 없지만 기초는 아주 잘 닦아줬습니다. 빵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맛있는 밀가루는 엄청나게 잘 만들어뒀다는 뜻인데요. 진짜 장비만 어찌어찌 들여온다면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연구는 이미 다 해뒀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최근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발표한 AI 인덱스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초거대 인공지능의 주요 모델 챗GPT 같은 것들의 개수를 나라별로 확인을 해보면요. 미국이 109개로 1위, 중국이 20개로 2위예요. 한국은 0개입니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는 아쉽게도 제어가 됐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중국을 걱정할 처지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우리 경제의 중심인데 정부의 공식 레포트인 KDI 현황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 물량이 10% 감소할수록 국내 총생산이 0.78% 감소하고 반도체 가격이 20% 하락하면 민간 소비가 0.38%나 감소를 합니다. 우리 기업이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는 것은 불행 중에 다행이고 반도체라는 거대한 무기를 우리나라가 진 것이 또 그 핵심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겐 행운이자 기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도체를 연구하는 인력이 없다는 것은 불행이지만요. 불과 6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하나의 트랜지스터의 숫자는 단 4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최신형 아이폰의 반도체 칩 하나에는 19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반도체 거의 모든 것들이 실리콘밸리와 접점이 있거나 캘리포니아에서 설계되고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세상 거의 모든 것들에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요. 하물며 자동차에도, 하물며 마우스라던가 키보드에도, 우리 강아지가 산책할 때 목에 달고 다니는 이것도 반도체 기술이에요. 강아지한테도 반도체가 달려있는 게 2024년이고 반도체의 모든 것이 실리콘밸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 공고한 벽을 부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중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실리콘밸리를 이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은 미국을 이기기가 어려운 거죠. 미국의 역사학자 크리스 밀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기술인 반도체를 미국에 팔면서 미국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 마라.